안녕하세요. 회계원리 수강생 여러분들, 15장 자본입니다. 이번 시간을 포함해서 모두 3번에 걸쳐 자본의 회계 처리를 공부해 봅니다. 15장의 내용을 잠깐 한번 들여다보면 자본의 의의를 살펴보고요. 자본 안에는 앞으로 우리가 배울 건데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재무제표인 자본 변동표라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주당이익은 또 무엇인지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자본인데요. 기업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한다고 가정을 해요. 이때 은행과 같은 대여자로부터 조달했다면 재무상태표 부채 표시가 됩니다. 그러나 주식을 발행해서 현재 주주 혹은 일반적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았다면 재무상태표에 자본에 표시하고요. 우리가 1장부터 이거를 자본금이라고 불렀죠. 즉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여 지분을 자본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본의 정의예요. 이미 우리는 2장, 3장에서 분계를 배울 때 특정 거래가 발생이 되면은 자산이 증가되거나 자산이 감소, 부채가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 이렇게 자산 부채가 변동을 하는데 그 결과 자본이 늘어나기도 하고 자본이 줄어들기도 한다. 자본은 자산 부채 변동에 따라서 잔여 지분의 변동으로 이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하여튼 잔여 지분입니다. 이때 자본에 포함되는 항목을 나누어 본다면은 소유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 이게 계정으로는 자본금이죠. 이미 했던 거고요. 그것 이외에 회사가 경영활동을 통해서 영업을 잘해서 가득한 이익, 당기순이익이었습니다. 물론 손실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당기순이익은 결국 결산 과정을 거쳐 이익잉여금에 들어가죠. 한편 당기순이익을 구성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도 일부 있었습니다. 재평가잉여금, 페어밸류사의 금융자산의 평가손익 같은 것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거는 기타 포괄 손익이었고요. 그것이 재무상태표의 자본 중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집합이 되죠. 더 나아가서 이번 챕터에서는 자기 주식 거래와 같은 다양한 자본 거래를 볼 거고요. 자본 거래에서 여러 가지 차손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포괄손익계산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자본조정이라는 항목으로 자본의 한 항목입니다. 차손익이 표시가 됩니다. 5장에서 했던 거를 잠깐 한번 들여다보면요. 기초 자본이 있습니다. 자산에서 부채 뺀 거를 자본이라고 하죠. 이게 기초 자본이고요. 기초 순자산이라고도 합니다. 기말 자본입니다.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뺀 것. 단기 중에 아무 일도 없었다면 기초 자본은 기말 자본과 같겠죠. 그러나 단기 중에 뭔가 변동이 있는데요. 소유주와의 거래, 즉 주주와의 거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그거는 단기 순손이 기타 포괄손익으로 또 구분한다고 했죠. 자, 소유주와의 거래, 즉 주주와의 거래인데 이거를 이번 15장에서는 유상증자, 유상감자 마이너스죠. 현금 배당을 하면은 순자산은 감소합니다. 자기 주식 사느라고 돈을 썼습니다.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다시 돈이 들어오겠죠. 이런 조금 더 상세한 자본 거래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교재 607페이지를 보면은 1.2절에 자본의 재무상태표의 표시인데 우리는 지금껏 재무상태표에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정도만 생각을 했죠. 물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것도 알고 있기는 한데요. 회사마다 재무상태표의 자본의 분류가 통일되지 않았다. IFRS는 재량적으로 회사가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다 업종은 비슷하게 전기전자 업종인데요.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을 또 보통 우선주로 나누었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이익 잉여금, 나머지 기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고요. SK하이닉스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 자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여금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좀 다르죠. 하여튼 생긴 게 LG전자는 납입자본 해서 자본금,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나누고요. 이익여금,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기타 자본 구성요소 뭐 어느 하나도 다른 데와 동일한 경우는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IFRS는 정형화된 방식으로 재무상태표에 자본을 표시하라는 규정이 없는 반면에 중소기업 등이 적용하는 우리나라의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엄격하게 자본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격음 이와 같이 5가지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고요. 세부 개정으로는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자본금이라는 개정을 사용했죠. 보통주와 우선주로는 아니고요. 자본잉여금,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 전부 처음 듣는 개정입니다. 자본조정은 차변일 수도 있고 대변일 수도 있고요. 차감개정, 가산개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거고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요거는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유형자산 할 때 재평가잉여금, 금융자산 할 때 페어밸류 OCI 평가손익, 그게 바로 요 금융자산 평가손익입니다. 한편 이익잉여금이라는 거를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데 또 세부 개정으로는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뭐 이런 것들로 또 나뉘고 있습니다. 벌써 요 개정만 봐도 뭐 이렇게 많아, 이거를 다 공부를 해야 되나, 지금 15장에서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하나하나씩 보다 보면 또 별게 아니에요. 지금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IFRS는 무엇으로 분류를 한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책에서는 우리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분류에 따라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여금 이렇게 5가지를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2절의 자본금인데요. 좀 익숙하죠? 왜냐하면 1장에서부터 주주로부터 회사가 뭐 현금 얼마를 출자받아 설립하다 할 때 자본금이라는 개정을 사용했잖아요. 그죠? 먼저 자본금이 무엇이냐를 볼 때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이 액면 주식이냐 무액면 주식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액면 주식입니다. 액면이라는 거는 이렇게 주권, 증서가 있는데요. 요 한 주당 얼마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한 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상장회사 규정을 준용을 하는데요.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회사가 주권을 발행할 때 일주의 액면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5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도 되고요. 100원짜리는 삼성전자가 100원입니다. 주당. 5000원짜리가 가장 또 흔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액면 주식을 발행을 했을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는 일주의 금액이 정관에 정해져 있는 주식의 경우에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의 액면 금액을 곱한 거예요. 예를 들어 액면 금액이 100원인데 발행 주식수가 1000주면은 10만이 자본금입니다.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경우, 호주와 같은 경우에는 무액면 주식이 대세인데요. 일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주식을 무액면 주식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10여 년 전에 상법을 개정하면서 무액면 주식 발행을 허용했습니다만 국내 기업 중에 무액면 주식, 특히 상장 기업 중에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은 아직은 없습니다. 무액면 주식의 경우에는 액면가가 없기 때문에 자본금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주식의 발행가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10억 원어치 주식을 발행을 해. 이 중에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억 전체를 자본금으로 할 수도 있고요. 2분의 1 이상이니까 5억 이상의 특정 금액을 자본금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표 3을 보면은요. 회계원리의 자본의 회계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집어넣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하고 LG생활건강,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여러 회사 중에 꽤 괜찮은 규모가 큰 회사들 중에 하나이고요. 뭐 둘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러니까 친숙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두 회사의 주식은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매일매일 거래가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의 가격, 즉 시가,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이제 마지막 폐장할 때의 금액 종가인데요. 2023년 5월 26일자의 종가로는 삼성전자가 한 7만 원 정도 되고요. LG생활건강이 55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언뜻 봤을 때 와, LG가 삼성전자보다 뭐 한 7, 8배는 더 높네. 우와, 뭐 이렇게 가치가 높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주당 시가보다는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은 주당 시가의 발행 주식수를 곱한 금액인데요. 삼성전자는 400조가 넘습니다. 시가총액이. 반면에 LG생활건강은 9조가 약간 안 됩니다. 굉장히 규모로 보면은 삼성전자에 비해서 LG생활건강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은 이 회사의 시가총액을 구분해서 회사의 어떤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겠고요. 회사가 잘 나간다 그러면은 주가가 오를 테니까 회사의 시가총액도 계속 오르겠죠. 회사가 또 주식을 계속 발행을 한다 그러면은 요 시가총액에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주식 수가 늘어나면은 주당 시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겠죠. 이때 이 액면 금액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삼성전자는 100원이고 LG생활건강은 50배가 더 많은 5,000원인데요. 비교의 의미는 없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액면 금액 자체도 그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100원짜리가 7만 원이나 돼. 이런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5,000원밖에 안 되는데 100배가 되는 55만 원이 100배 이상 되는 가격이야. 액면가하고 시가를 비교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액면 금액은 의미가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미 외국에서는 무익면 주식이 대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액면 금액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주식을 파악을 할 때 액면 금액 같은 거는 굳이 들여다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회사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 당연히 시가총액이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우리의 관심사는 이 시가총액이에요. 그리고 발행 주식 수가 많으면 주당 시가는 적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늘어나면은. 초점은 시가총액이다 라는 겁니다.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보통주입니다. 커먼스탁. 보통주는 이익을 배당하거나 자녀재산 분배를 할 때 표준이 되는 주식이 보통주입니다. 암호화로 쓰면 보통주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가 1장, 2장에서 주식을 발행하였다라고 할 때 그 주식은 암호화로 쓰면 보통주입니다. 이익 배당, 자녀재산 분배에 있어서 표준이 되는 주식. 보통주를 갖고 있다면 소유 지분율만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요. 회사의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도 있습니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 중급회계에서도 배우겠습니다만 회사가 증자를 할 때 무조건 신주를 다 인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유상증자를 할 때 주주총회에서 기존의 주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면 신주 인수 권리가 있고요. 만약에 제3자를 지정해서 모두 그쪽으로 몰아주는 거라면은 신주 인수 권리는 없겠죠. 하여튼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는 보통주주가 갖습니다. 한편 보통주는 청산시 자녀재산 배분에 있어서 가장 후순위입니다. 그러면은 보통주주보다 선순위는 누구인가? 가장 선순위는 채권자죠. 채권자 중에서도 1순위자, 2순위자가 물론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이 바로 다음에 배울 우선주를 갖고 있는 우선주주입니다.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서 이익이나 자녀재산 분배에 있어서 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우선주주보다 더 선순위죠. 가장 후순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가 청산을 할 때 남아있는 자녀재산이 분배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래서 가장 자녀재산 분배에 있어서 못 받을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보통주는. 우선주는 프리포드 스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익배당 자녀재산 분배에 있어서 보통주보다 우선합니다. 이렇게 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을 주기 때문에 보통 의결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우선주의 종류로는 누적적 우선주, 비누적적 우선주가 있고요. 참가적 우선주, 비참가적 우선주가 있는데 우선주의 성격에 따라서 가져갈 배당금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중급회계에서 배우는데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우선주 배당을 받게 되는데 무조건 배당을 받는 건 아니죠. 이익이 나야 배당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보통주보다 선순위라는 거는 알고 있죠. 이때 누적이다, 비누적이다 라고 할 때 특정 연도에 배당을 해야 되는데 이익이 얼마 안 돼. 그래서 이번에는 배당을 안 주기로 했어. 다음 연도에 이익이 많이 났어요. 이러면 이제 배당을 주는데 만약에 누적적 우선주라면은 작년에 못 준 것까지 많이 난 해에 곱하기 2, 2배를 주는 누적해서 주는 조건일 경우에가 누적적 우선주고요. 비누적적 우선주는 관연도에 이익이 부족해서 배당을 못 줬으면 이걸로 끝.
그냥 단기만 주는 것이 비누적적 우선주입니다. 참가적, 비참가적 우선주는 뭐냐면 배당에 재원이 있을 때 먼저 우선주가 가져갑니다. 이게 누적이든 비누적이든. 나머지가 이것이 또 보통 주식수의 액면금액의 배당률 곱한 것만큼 보통주가 가져갑니다. 이거 우선주가 가져가고, 이때 만약에 비참가적 우선주라면은 나머지를 모두 보통주가 가져가요. 그런데 참가적 우선주라면은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에 비례해서 이거를 서로 나눠 갖습니다. 일부는 우선주, 일부는 보통주. 이걸 참가적 우선주라고 합니다. 그럼 각각 얼마씩 나눠 갖느냐?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중급회계에서 배우자고요. 더 나아가서 우선주에는 몇 가지 권리를 더 붙일 수도 있겠는데요. 상환 우선주, 회사가 중도의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혹은 발행자 말고 주주가 이거 상환해줘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주주가 상환권을 가질 경우 우선주를 발행한 회사는 의무적으로 돈을 주고 상환 우선주를 상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금융부채입니다. 마치 차입금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법률상으로는 자본이지만 IFRS에서는 이를 금융부채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환우선주라는 건 뭐냐면 우선 주주가 이거 보통주로 바꿔줘 이렇게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하는데, 구체적인 상환우선주나 전환우선주의 회계 처리는 중급회계에서 배웁니다. 여러분들은 회계 원리 시간에 이런 종류의 우선주가 있겠구나라는 것만 인지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래 혹은 자본금이 감소하는 거래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를 살펴보는데요.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를 증자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볼 자본금이 감소하는 거를 감자라고 합니다. 뭐 감자고구마 할 때 감자가 아니고요. 자본금을 감소시킨다, 감자.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증자. 이렇습니다. 먼저 증자부터 보는데요. 증자에는 유상증자가 있고요. 뒤에서 보게 될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유상은 뭐고 무상은 뭐야? 이건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 유상증자는 주주가 현금 등을 납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순자산은 늘어나게 됩니다. 현금 등을 받기 때문에. 반면에 무상증자는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주권만 기존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무상증자입니다. 언뜻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이제 일단은 하나하나 들여다보자고요. 증자부터. 유상증자, 자본금이 증가하면서 현금 등 자산이 유입되는 실질적 증자. 실무에서는 거의 유상증자를 할 때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러나 상법에 따르면 반드시 납입대금을 현금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죠. 주주총회에서 현금 이외에 다른 자산을 받기로 결의를 했다면 현금 이외에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99% 현금이라고 보면 되죠. 우리는 이미 요 분계를 한 적이 있어요. 뭐 현금, 자본금 해서 2장, 3장 이런 출자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한 적이 있어요. 이때 주식 발행과 관련해서 직접 발생한 원가, 소위 신주 발행비는 어떻게 하는가? 이거는 현금에서 빼버립니다.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차감. 그러면은 대차가 안 맞을 것 같은데 회계 처리는 분계는 뒤에서 보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하여튼 직접 발생한 원가는 발행가액에서 차감. 이거는 사채를 발행할 때 발행 원가를 사채 발행가액에서 뺐던 거하고 같은 이치라고 보면 되죠. 앞서 주식에는 액면 주식과 무액면 주식이 있다고 했죠. 먼저 유상증자인데 액면 주식을 발행한 경우로 보자고요. 액면가는 여러 가지 회사가 알아서 정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액면가는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만약에 1,000원짜리 주식 한 주를 발행을 한다고 하면 자본금은 1,000입니다. 이럴 때 만약에 발행가액이 1,000이다. 그러면은 납입금액이 1,000이잖아요. 이런 걸 액면 발행이라고 합니다. 이미 사채를 발행할 때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이 있어 하는 것을 앞서 배웠죠. 주식을 발행할 때도 액면 발행, 할증 발행, 할인 발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보는 유상증자는 할증 발행입니다. 즉 액면가액이 1,000인데 발행가액은 예를 들어 1,500이야. 500만큼 더 들어왔잖아요. 요걸 500 이렇게 넣고요. 계정은 외우세요.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자본거래 차익인데요. 이것도 외우세요. 자본거래 차익은 계정이 무엇이든 자본잉여금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잉여금은 좀 더 브로드한 개념이고요. 자본잉여금 중
세부 계정이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 몇 번 이렇게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재무상태표 자본잉여금 섹션의 한 계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한편 1,000원짜리를 발행을 하는데 만약에 주당 800원에 발행을 했어. 그러면은 200만큼 이번에는 차변이잖아요. 자본거래 차손이네. 적게 들어왔잖아. 자본거래 차손은 자본조정이고요. 자본조정도 이 중분류고요. 세부 계정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할증 발행했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 할인 발행했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해서 이건 자본조정 섹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앞서 표 2에 자본의 분류 5가지 중에 자본조정 중 차관계정, 가상계정이 있다고 했죠. 차관계정은 분기할 때 왼쪽 차변인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요거예요 바로. 반면에 주식 발행 초과금 요건 대변에 있는 할증 발행 시에 초과 불이배가 아니에요. 요건 자본잉여금 중에 하나입니다. 분기할 때 대변이죠. 자본조정 분기할 때 요건 차변 여기는 대변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차관계정, 가상계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번에는 무액면 주식을 유상증자 한다고 봅니다. 액면가는 없어요. 예를 들어 1,000주를 발행했는데 발행가액을 회사가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신주 발행가액의 100%를 다 자본금으로 해도 되고요. 50% 이상을 자본금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100%가 아닌 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주식 발행 초과금이겠죠. 따라서 물리적으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인 발행은 액면 금액 미달 발행을 의미하는데 액면이 없기 때문에 할인 발행 차금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죠. 교재 611페이지 유상증자 액면 주식 발행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면요. 여기 주식 발행비, 신주 발행비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 50만큼 신주 발행비가 있어요. 그럼 이 발행가액에서 빼기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적어지거나 혹은 여기서 50을 빼야 되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커지거나 이럴 겁니다. 따라서 액면 발행을 하더라도 만약에 신주 발행비가 50이 있었으면은 납입 금액은 950이 되고요. 50만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액면 발행을 하더라도 실무에서는 당연히 신주 발행비가 발생을 하니까 적지 않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계속 또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미리 이야기를 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돼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런데 요 마이너스 계정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이미 자본조정 마이너스 아니에요. 차관 계정인데 이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발생 전에 이미 회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었어. 그러면 이걸 먼저 죽이는 겁니다. 상계. 그러고도 차이가 있으면 자본조정 마이너스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기중에 있었겠죠. 유상증자를 할 때. 연도 말로 계속 자본조정 마이너스로 가져갔다가 연말에 이익잉여금 처분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15장 마지막 시간에 배웁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익잉여금 처분은 회사가 가득한 이익잉여금을 뭐 배당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적립금으로 유보를 할 건지 혹은 이런 마이너스 자본조정과 상계할 건지를 결정하는 건데요. 그 미처분 이익여금을 자본조정하고 상계 처리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이 마이너스 자본조정이 다음 연도로 2월이 되겠죠. 대부분 상계되고 끝납니다. 예제 1번 볼까요? 액면주식 유상증자. 갑회사는 주당 액면 금액이 5,000원이 보통주 200주를 발행을 했대요. 유상증자 전 갑회사의 재무상태표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이미 25만 원이 표시되어 있대. 이 뜻은 뭐냐면 혹시라도 할인 발행 차금이 나올 경우에 주식 발행 초과금과 우선 상계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주당 발행가가 5,000원이래. 그럼 어떻게 할 거냐? 5,000원씩 200주기 때문에 100만 원만큼 대금이 주주로부터 불입이 되고요. 자본금 액면금액으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7,000원에 발행을 했대. 그러면은 주당 2,000원씩 초과 불입이 있겠죠? 자, 들어온 돈은 140만 원이고요. 액면가 100만 원, 초과 불입 40만 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인데 어디로 분류하냐면은 자본잉여금 중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세부 계정입니다. 이번엔 3,000원에 발행했대. 할인 발행이잖아. 할인 발행의 경우에 현금이 60만 원뿐이 안 들어와요. 자본금은 100만 원인데. 그럼 나머지가 전부 할인 발행 차금이냐? 아니죠. 앞서도 본 것처럼 이미 관연도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이월되어 왔다며요. 이거를 먼저 죽여버리고요. 그래도 초과액이 있으면은 15만 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4번, 요 물음 2번, 즉 요 할증 발행 사례에서 신주 발행 직조건가 10,000원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신주 발행비 10,000원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건데요. 10,000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10,000원을 빼야죠. 그만큼 주식 발행 초과금도 10,000원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39만 원, 39만 원 이와 같이 회계 처리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앞에서도 할증 발행이 가장 흔하다고 했고요. 액면 발행을 하더라도 신주 발행비 때문에 할인 발행 차금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증자를 하겠다고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나서 할인 발행을 하겠다. 이거는 상법에서 엄격히 제한을 해요. 할인 발행은 특별한 경우,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인 발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액면 발행을 할 경우에 신주 발행비 때문에 할인 발행 차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이 표시될 수는 있겠으나 실질적인 할인 발행은 아니죠. 이번엔 무액면 주식의 유상증자인데요. 무액면 주식 1,000주를 발행을 하기로 했는데 주주로부터 100만 원을 수취했대. 이게 총 발행 금액이죠. 직접 발생 원가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이 사회에서는 주식 발행가액 중 70만 원을 자본금으로 결정했대. 그런 차변에 들어오는 현금 발행가는 얼마냐면은 100만 원에서 직접 발생 원가 2만 원을 뺀 98만 원이래요. 이 중에 70만 원을 자본금, 나머지가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되죠. 증자를 배우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게 유상증자요. 주주로부터 현금 등을 납입받는 경우. 근데 주주로부터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주식을 늘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무상증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자, 무상증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분계를 먼저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본금 이렇게 올리고요. 주주로부터 현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회사 장부 대변에 있던 자본잉여금 등을 죽이는 거야. 즉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었다. 과거에. 그럼 얘를 죽이고 거기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을 하여 주주들한테 골고루 나눠주는 겁니다. 따라서 자본 총계는 불변이죠. 자본잉여금이 죽고 자본금이 늘어나고 그리고 주식 수가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전체 자본 총계는 불변이고요.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주당 순자산가액은 내려가죠. 따라서 주주의 입장에서는 현금 납입 없이 무상으로 주식을 수취하지만 보유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5% 주주야. 그러면은 무상증자를 받든 안 받든 5%일 거 아닙니까? 따라서 회계 처리는 없습니다. 주주 입장에서. 근데 왜 이런 짓을 할까? 자, 무상증자는 뭐 모든 회사가 다 하는 거는 아니고 실익이 없으면 안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실익이 있는 경우에 하냐면 상장 주식의 경우에 유통 주식 수가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게 많지 않아. 그럼 어떤 매집 세력이 조금만 사거나 조금만 팔아도 주가 변동이 심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무상증자를 하여 시장에 유통 주식 수를 확 풀어버려. 그러면은 적은 수의 주식 매매로 주가가 마구잡이로 흔들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무상증자가 의미가 있겠다라는 거죠.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 이런 주식 발행 초과금 같은 자본잉여금뿐만 아니라 나중에 배웁니다만은 이익잉여금 중 법정적립금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익준비금인데 이것만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쓸 수 있고요. 이거를 자본전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본잉여금과 이익여금 중 법정적립금, 이익여금 중 법에서 정하지 않은 적립금도 있습니다. 이 법에서 정한 것만 무상증자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3번 보면은 카페사는 주식발행 초과금 5만 원을 보통주로 전입하고 즉 주식발행 초과금 대변에서 차변으로 죽이고 자본금 늘리고 이런 식이야. 보통주 100주를 무상증자했대요. 무상증자 해야 될 분계를 하라는 건데 주발초 죽이고 자본금 늘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뢰사가 갑으로부터 무상증자 과정에서 10주를 받았대. 의뢰사는 주주였죠. 회계 처리는 없다라는 거죠. 일주당 장부 금액만 하락해요. 보유 주식 수는 많아지고 무상증자 전후에 주주의 부는 웰프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자본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이후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